만약 제가 여러분이 마치 두 번의 인생을 가진 것처럼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때가 되면 시작하려고 미뤄둔 인생입니다. 항상 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정작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헬스장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시간이 더 생기면 그때 책을 쓰겠다고 말하는 사람, 상황이 좀 진정되면 그때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고 말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말도 안 되는 건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목표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마쳤고 계획도 세웠으며 할 일 목록도 만들어 두었죠. 당신은 공부해야 하고 운동해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오면 당신은 미룹니다. 내일 시작해야지. 월요일부터 집중하자. 다음 달에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됩니다. 몇 달은 몇 년이 되고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루지 못한 꿈을 안고 자신에게 똑같은 헛된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치고 이치에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는 일기일회, 즉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 또는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다도 스승들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그 만남, 그 순간이 유일하고 다시는 반복될 수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설령 내일 똑같은 다도회를 연다고 해도 그것은 같은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순간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니까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건너뛴 그 운동은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 미뤄둔 그 공부 시간, 잃어버린 그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끝내버린 아이와의 대화,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것은 당신의 뇌가 매일 당신을 속여 내일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에 따르면 무언가를 미루면 미룰수록 미루는 신경, 회로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뇌를 미루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는 딜런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던 남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내일 시작할게라는 환상 속에서 수년을 허비한 남자, 그러다 어느 날 내일이라는 말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임을 깨닫게 된 남자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몇 달째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프로젝트 운동, 공부, 어려운 대화 등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있으며 이곳에 계신 많은 분이 딜런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그 후의 삶을 살았던 남자 딜런은 29살이었고 깨어진 약속들의 잔인한 굴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똑똑하고 재능이 있었으며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 친구는 크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딜런은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했는데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개인 프로젝트냐고요? 3년 전에 구상했던 금융 앱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개념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도 마쳤고 주요 화면 스케치까지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코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주말에 진짜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딜런에게는 살을 빼고 몸을 만들겠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그는 95kg이었고 75kg까지 감량하고 싶어 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8개월째 돈만 내고 있었고 고작 4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진지하게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있었습니다. 딜런은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전체 강좌를 구매했고 앱을 다운로드했으며 교재도 모았습니다. 첫 수업은 열정적으로 들었지만 그 후로는 다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일이 좀 한가해지면
그때 전념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딜런은 제시카라는 여성과 4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내심 많고 이해심 깊은 여자였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령과 데이트하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딜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그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색다른 것을 해보자고 제안하면 그는 피곤해, 다음 주말에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것은 딜런에게 도시 반대편에 혼자 사시는 58살 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조용하고 외롭게 지내시는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이번 주 일요일에 와서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은 안 돼요.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다음 주에 약속 잡아요. 하지만 다음 주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급한 일이 있거나 사실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시리즈를 보는 것처럼 더 편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장 작동하지 않는 알람 시계, 딜런의 삶은 악순환에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이면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월요일엔 일찍 일어날 거야. 출근 전에 운동할 거야. 퇴근 후에는 앱 작업을 할 거야. 자기 전에는 일본어 공부를 할 거야. 이번 주는 다를 거야. 그는 알람을 아침 6시로 맞춰두었습니다. 의자 위에는 운동복을 펼쳐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을 열어두고 프로젝트 파일을 띄워놓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딜런은 알람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딱 10분만 더 자자. 그리고 그 10분은 40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늦게 일어나 운동을 건너뛰고 급하게 커피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받은 채 출근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하루 종일 이 업무 저기 업무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장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생산적인 척했지만 사실은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딱 5분만 쉬자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만 봐야지 영상 2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0시였습니다. 젠장, 벌써 늦었네. 내일은 더 일찍 시작해야지. 내일은 다를 거야. 하지만 내일도 똑같았습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였죠. 한 달 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딜런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멍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 속에 무언가가 행동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보다 소파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운동보다 텔레비전 시리즈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을 끝없이 내리는 것이 더 시급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편향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딜런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전환점,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딜런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감자칩 봉지를 들고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와 그를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번을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내쉬는 지친 한숨이었습니다. 딜런, 우리 얘기 좀 해. 그는 시리즈를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 그녀는 그 옆 소파가 아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넌 달랐어. 계획과 꿈,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 그 앱에 대해 어찌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지 난 네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 나와 함께 여행하고 함께 삶을 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났어. 딜런. 그리고 넌 여전히 싫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앱은 여전히 똑같은 초안 화면에 멈춰 있어. 몸무게도 그대로고 넌 여전히 모든 걸 미루고 있어. 딜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시카, 나도 내가 미루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몇 가지 일들은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딜런, 넌 운동도 미루고 프로젝트도 미루고 아버지 뵙는 것도 미루고 심지어 나와의 대화까지 미루잖아.
우리가 휴대폰 없이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 더 이상 약속과 데이트할 수 없어. 딜런, 난 더 이상 내일 할게라는 말과 데이트할 수 없어. 난 행동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어. 살아있는 사람과 말이야. 그녀의 말은 벽돌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야. 제시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거야. 난 네가 마침내 삶을 시작하기를 기다리며 내 남은 인생을 보낼 순 없으니까. 그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딜런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멈춰진 화면, 손에 들린 감자칩,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29살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나요? 그저 그런 직장 망가진 몸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프로젝트, 끝나가는 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버지. 나 내 인생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지? 제4장 선생님과의 만남 토요일 아침. 딜런은 가슴을 짓누르는 견딜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생산성에 관한 책은 읽을 만큼 읽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도 봤고 시간관리 앱도 다운로드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행동의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연락처를 정처 없이 내리다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켄지 나카무라. 켄지는 딜런이 몇 년 전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을 때 멘토였던 68살의 일본인 남성이었습니다. 인생을 많이 겪어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닌 현명하고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딜런은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켄지 선생님, 저 딜런입니다. 이야기 나눈 지 오래되었네요. 혹시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으신가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물론이지. 딜런 군 내일 아침 10시 공원 카페에서 보자꾸나. 일요일 아침 딜런은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켄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꼿꼿한 자세, 똑같이 차분한 발걸음, 똑같이 온화한 미소. 딜런 군,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켄지는 녹차를 주문했고 딜런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래, 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했니? 딜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싫어하는 직장, 시작조차 못한 프로젝트, 방치한 건강, 끝나가는 연애, 소홀했던 아버지. 켄지는 가끔 고개만 끄덕일 뿐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딜런의 이야기가 끝나자 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니?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매일 프로젝트 작업을 해야 하고 운동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제시카 곁에 있어줘야 하고 아버지를 찾아뵈어야 해요. 그런데 왜 하지 않니? 저도 모르겠어요. 항상 미루게 돼요. 내일이면 더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내일이 오면 똑같은 짓을 해요. 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딜런 군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을 아느냐? 아니요. 다도에서 유래한 말이다. 일기일회. 즉 일생에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뜻이지 모든 순간은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내일 나와 차를 마신다 해도 그것은 이 순간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우리가 대화를 마치면 죽어버리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딜런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루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상관이 있지. 왜냐하면 너는 마치 무한한 시간을 가진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의 운동을 내일 해도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을 것처럼, 프로젝트가 또 일주일 기다려줄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마침내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아버지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처럼.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이다. 딜런 군, 네가 가진 건 오늘뿐이다. 지금 이 순간뿐이야. 그리고 네가 미루는 건 단순히 과제를 미루는 게 아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들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질문 하나. 하마. 켄지가 계속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운동을 몇 번이나 빼먹었니? 딜런은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백 번은 되겠죠. 휴대폰을 보느라 낭비한 제시카와의 순간은 얼마나 되니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보낼 수도 있었던 주말은 얼마나 되니 딜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죽었다. 딜런. 그리고 넌 결코 그것들을 다시 살릴 수 없어. 네가 나중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얼마나 성공하든 그 순간들은 나중에 할게라는 묘지에 묻혀버린 거야. 딜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전 인생을 낭비한 거네요. 아니, 몇 년을 낭비했을 뿐이다. 하지만 넌 여전히 오늘을 가지고 있어. 문제는 네가 오늘로 무엇을 할 것이냐다. 제5장 미루기에 뇌과학 켄지는 차를 더 주문했습니다. 딜런은 들은 이야기들을 여전히 곱씹고 있었습니다. 딜런 군, 내가 미루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마. 이것을 이해하면 왜 변화가 그토록 어려운지 알게 될 거다. 너의 뇌에는 주의력을 두고 경쟁하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변연계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찾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오래되고 원시적인 부분이지. 네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걸 생각할 때 뇌의 이 부분은 소리친다. 그래, 그거 좋네. 당장 하자. 두 번째, 부분은 전두엽이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이해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이성적인 부분이지. 네가 프로젝트 작업이나 운동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말한다. 이건 중요해. 어서 하자. 딜런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연계가 전두엽보다 훨씬 강하다는 데 있다. 변연계가 먼저 진화했기 때문이지. 빠르고 감정적이며 강력하다. 반면 전두엽은 느리고 이성적이며 약하다. 그래서 둘이 경쟁하면 대개 변연계가 이긴다.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드라마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즉각적인 즐거움이 미래의 이익을 이기는 거지. 언제나 딜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 끝장난 거네요. 제 뇌는 항상 저를 방해할 테니까요. 아니다. 이 전투에서 이길 방법이 있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다. 켄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한다. 월요일 아침 의욕에 차서 일어나 전두엽으로 변연계를 제압하려고 하지. 하지만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고갈되지. 그리고 의지력이 떨어지면 변연계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다. 그럼 해결책은 뭐죠? 해결책은 변연계와 싸우는 게 아니다.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신경, 가소성을 통하는 것이다. 반복을 통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거지. 그 회로가 충분히 강해지면 행동은 자동화된다. 뇌가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게 되는 거다. 딜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몇 년이 걸리지 않나요? 아니, 습관을 만드는 데는 짧게는 66일이면 된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다. 한 번에 여러 습관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습관이 의지력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하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변연계가 저항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하나부터 말이다. 예를 들면요. 하루에 코드 한 줄 쓰기,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개 하기, 일본어 단어 하나 공부하기.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작아서 안 할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작은 것 말이다. 딜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코드 한 줄로는 제 앱을 현실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해낼 것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젝트를 여는 습관을 만들 것이다. 일단 그 습관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언제나 쉽기 때문이다. 제6장 2분 시스템 켄지는 냅킨을 집어들어 2분 규칙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가 만든 기술의 바탕을 둔 것이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어떤 새로운 습관이든 하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너의 뇌는 전체 과제를 보기 때문에 시작하기를 거부한다. 프로젝트 작업을 생각하면 뇌는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이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프로젝트 파일 열기라고 생각하면 그건 2분밖에 안 걸린다. 뇌가 저항감을 쌓을 시간이 없는 거지. 작동 원리는 이렇다. 너는 딱 처음 2분만 하기로 약속한다. 프로젝트 열기. 그게 전부다. 2분 후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된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딜런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멈추고 싶지 않게 되죠. 맞죠? 정확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이니까.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너를 끌고 간다. 이건 기초 물리학이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는 법이지. 켄지는 냅킨에 몇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훈련하려면 운동복, 입기, 2분밖에 안 걸린다. 프로젝트 작업은 파일 열기와 같다. 일본어 공부는 앱 열기와 같다. 아버지께 전화하기는 번호 누르기와 같다. 보아라, 과제를 완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초기 저항을 줄이는 게 목표다. 저항이 낮으면 행동은 일어난다. 딜런은 냅킨을 쳐다보았습니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2분 만에 그만두면요. 문제없다 시작하는 습관을 길렀으니까. 그리고 시작이 전부다. 오늘은 2분을 했다. 내일은 5분을 할지도 모른다. 모레는 10분이. 주후에는 시간에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활동에 몰입해 있을 테니까. 제7장 동기부여의 진실. 동기부여에 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 하나 알려주마. 켄지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기다린다.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걸 하고 싶어지는 마법 같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그리고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동기부여는 행동보다 먼저 오지 않는다. 행동 뒤에 온다. 딜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이죠? 기초적인 뇌과학이다. 내가 행동을 취하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도파민은 즐거움을 만들고 즐거움은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진짜 순서는 행동이 도파민을 만들고 도파민이 동기를 만들고 동기가 더 많은 행동을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동기가 행동을 만든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기가 존재하려면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저는 동기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하다. 특히 동기가 없을 때 행동해야 한다. 바로 그때가 동기를 만들어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운동을 생각해 보거라 가고 싶지 않지만 막상 가서 운동을 마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다시 갈 동기를 주지 않더냐. 켄지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2분을 하는 데는 동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저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일단 하면 동기가 나타난다. 딜런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날, 적절한 기분, 적절한 동기를 기다리며 수년을 보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행동을 통해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딜런이 말했습니다. 왜 직장 같은 어떤 분야에서는 제가 절제력이 있는데 개인적인 목표에는 절제력이 없을까요? 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답은 놀라울 것이다. 네가 직장에서 절제력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즉각적인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 상사가 불평할 것이고 해고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변연계가 위협을 감지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프로젝트는 어떤가?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 오늘 작업하지 않아도 오늘 당장은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5년 뒤에 뒤를 돌아보고 시간을 낭비했음을 깨달았을 때 나타난다. 하지만 변연계는 5년 뒤를 볼 수 없다. 오직 오늘만 본다. 그럼 즉각적인 결과를 어떻게 만들죠?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은 외부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내부적인 것일 수 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느낌, 흐름을 깨지 않았다는 느낌,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말이다. 제8장 30일 챌린지. 켄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의 2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딜런 군 제안을 하마 30일 챌린지다. 어떤 챌린지죠? 너는 딱 한 가지만 정할 것이다. 그리고 30일 동안 매일 그것을 할 것이다. 예외는 없다. 말도 안 되게 작아도 좋지만 반드시 매일 해야 한다. 딜런은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작업하기 같은 거요. 가능하지만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프로젝트 작업하기는 모호하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코드 한 줄 쓰기는 구체적이다. 딜런은 휴대폰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0일 동안 매일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최소한 코드 한 줄 쓰기 완벽하다. 이제 말해보아라. 안 좋은 날에도 이걸 할 수 있겠니? 피곤할 때도 코드 한 줄이라면 네, 할 수 있어요. 훌륭하다. 여기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넌 그 30일 동안 앱을 만드는 게 아니다.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가진 사람에서 매일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정체성이 변하면 행동은 따라온다. 켄지는 냅킨의 정체성은 행동과 같고 그것은 결과와 같다고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를 직접 바꾸려고 한다. 이 10kg을 빼고 싶어. 하지만 결과는 습관을 만들지. 이 스불린 가상계 때 않는다. 정체성이 만든다. 네가 자신을 운동하는 사람으로 볼 때 운동은 자연스러워진다. 더 이상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된다. 딜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켄지가 말했습니다. 이 30일 동안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냥 하지 않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뇌가 연속성이 깨졌어 계속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할 테니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다. 실패란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하루를 놓쳤다면 다음 날까지 놓치지 마라. 이틀을 놓치면 패턴이 되지만 하루를 놓친 건 그냥 삐끗한 것뿐이다. 그리고 잊히고 이 치애를 기억해라. 모든 날은 유일하다. 놓친 날은 죽었지만 오늘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네가 행동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다. 제9장 첫 번째 날, 그 일요일. 딜런은 가슴에 다른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부여가 아니었습니다. 더 견고한 무언가였습니다. 명료함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제시카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제시카, 사과할 게 있어. 그녀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말이 맞았어. 난 자동 조종 모드로 살면서 모든 걸 미루고 우리 사이도 미루고 있었어.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 딜런, 난 하룻밤 사이에 변하겠다고 약속하진 않을게.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걸 아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오늘부터 매일 내 프로젝트 작업을 할 거야. 단 한 줄의 코드라도. 그리고 매일 내 곁에 있을게. 휴대폰 없이 딱 10분이라도 말이야. 제시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거창한 약속은 필요 없어. 딜런, 그냥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로 거기 있을게. 그들은 말없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딜런은 그 순간에 진정으로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일 생각도 미래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잊히고 이치해 이 순간 일생에 단 한 번. 그날 밤 9시 딜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주 동안 닫혀있던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코드는 절반만 완성된 채 나중에 완료할 것이라는 주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딱 한 줄만. 그리고 그는 한 줄을 썼습니다. 변수를 정의하는 간단한 함수였습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첫째 날, 그는 휴대폰을 들어 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차 한 줄 썼습니다. 답장은 몇 초 만에 왔습니다. 훌륭하다, 딜런. 군사슬을 끊지 마라. 30일째 되는 날, 보자. 첫 3. 일은 쉬웠습니다. 딜런은 켄지와의 대화, 그리고 제시카와의 약속으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매일 프로젝트를 열고 몇 줄을 썼으며 때로는 1시간 넘게 프로그래밍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4일, 차 동기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녹초가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뇌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안 돼. 오늘만 내일 만회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는 켄지가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이분을 하는 데는 동기가 필요 없다. 그는 일어나 컴퓨터로 가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딱 한 줄. 그는 한 줄을 쓰고 닫았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5. 1차, 6일차, 7. 1차, 꼬박 일주일. 그는 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7일차 깨지 않았습니다. 너는 앱보다 더 큰 것을 짓고 있다. 딜런 군. 넌 규율을 짓고 있는 것이다. 12일차. 딜런은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회의의 연속. 그는 지쳤습니다.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미 침대에 누웠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젠장. 프로젝트 시계를 보니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자정까지 13분 남았습니다. 그의 일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로 미뤄 피곤하잖아. 하루 정도는 차이 없어. 하지만 자라나고 있던 그의 새로운 일부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지금 해. 그는 잠옷바람으로 일어나 컴퓨터로 가서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세 줄을 썼습니다.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밤 11시 55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피로를 이긴 게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이긴 것입니다. 18일차 토요일 딜런은 아무 약속 없이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소파에서 뒹굴거나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9시 그는 이미 컴퓨터 앞에 있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였습니다. 습관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토요일에 2시간 동안 프로젝트 작업을 했습니다. 규율 때문이 아니라 흥미가 있어서 관성이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시카가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10장 첫 번째 추락 23일 차딜런은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에 갔습니다. 마시지 말아야 할 만큼 마셨습니다. 새벽 1시에 완전히 취해서 집에 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두통과 속이 뒤집히는 느낌으로 깼습니다. 그리고 단지 숙취만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깼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23일 그리고 모든 걸 망쳤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는 프로젝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망했어. 이제 소용없어. 월요일에 다시 시작해. 하지만 그때 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다. 실패란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두통이 지끈거렸지만 물을 마셨습니다. 컴퓨터로 갔습니다. 프로젝트를 열고 한 줄을 썼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흐름을 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돌아왔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넌 깨진 게 아니다. 딜런 넘어졌고 일어났다. 그게 다다. 와비사비 불완전함의 미학 계속해라. 30일차 챌린지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딜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몸무게는 95kg이었습니다. 앱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켄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카페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녹차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딜런 군 30일 해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앱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관한 것이었죠. 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니?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사람이요. 동기가 없을 때도 상황이 어려울 때도 행동하는 사람이요. 훌륭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제 습관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요. 운동이요. 하루 2분 그냥 옷을 입고 팔굽혀펴기 하나 하기.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웠구나. 이제 마지막 원칙을 가르쳐주마. 여백 쉼의 일본식 개념이다. 인생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을 하고 나머지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넌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존재하는 법을 잊지 마라. 제시카와 함께 존재하고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고 너 자신과 함께 존재하는 것. 제국을 건설한다. 한들 네가 그곳에서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딜런은 그 말들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렇고 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뵌 게 언제니? 딜런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58이세요. 아버지가 영원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침묵. 딜런 군. 아버지와의 모든 만남은 이치고 이치에다 또 다른 만남이 있을지 넌 모른다. 그리고 만약 없다면 넌 그것을 미룬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행동은 생산성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존재에 관한 것이다. 오늘 전화드려라. 딜런은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지쳐있지만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 딜런이에요. 딜런 아들이구나. 웬일이니?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 저 내일 저희 집에서 점심 같이 하실 수 있나 해서요. 제가 요리할게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 그러고는 물론이지. 아들 당연히 가고 말고 몇 시니 정오요. 그때 뵙겠습니다. 딜런은 전화를 끊고 예상치 못했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마침내 해낸 것처럼 일요일 정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딜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빗어 넘긴 채서 계셨습니다. 마치 이 점심 식사가 특별한 것인 양차려 입으셨습니다. 안녕, 아들. 안녕하세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그들은 포옹했고 딜런은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움.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말이죠. 그들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딜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딜런은 프로젝트에 대해, 제시카에 대해, 자신이 만들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딜런은 온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서두름도 없이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아버지가 떠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딜런, 오늘 고맙다. 나 이 시간이 그리웠단다. 저도요, 아버지. 그리고 또 해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제11장 3개월 후 딜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가 아니라 아침 7시였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앱은 60% 완성되었습니다. 머릿속의 아이디어에서 기능하는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몸무게는 88kg이었습니다. 7kg을 감량했습니다. 매일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하나,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10개, 그리고 이제는 매일 30분씩 거뜬히 훈련합니다. 제시카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연애 초기에 알았던 딜런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세심하며 살아있는 딜런이, 그리고 아버지 딜런은 매주 일요일 빠짐없이 아버지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들, 꿈들, 후회들, 딜런이 계속 미뤘다면 아버지와 함께 사라져 버렸을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딜런은 프로젝트 작업 중에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야,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너 앱 만들고 운동하고 달라졌다며.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인생을 바꿔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딜런은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게 시작해. 말도 안 되게 작게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매일 해. 딱 2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흐름을 끊지 마. 넘어지면 다음날 일어나. 그게 다야. 그냥 그게 다야. 진정한 변화는 완벽한 하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행동하기로 선택한 수천 번의 불완전한 날들에서 옵니다. 습관 형성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뇌과학자는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 절약 기계입니다. 생각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행동을 자동화하고 싶어 합니다.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경로가 강할수록 행동은 더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60일에서 90일 동안 매일 무언가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규율이 필요 없습니다. 뇌가 주도권을 잡았으니까요. 미루는 습관을 연구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미루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정 관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정서적 불편함을 유발하는 과제를 미룹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편함을 뇌가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 시작하기 같은 기술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 저항을 없애주니까요. 그리고 이치고 이치에 대해 일본의 다도 명인은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차를 2번 마시는 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과 같은 차를 마신다 해도 그 순간은 다릅니다. 시간이 흘렀고 당신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은 죽었고 또 다른 순간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미루기를 멈추게 됩니다. 나중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이치고 이치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지 현재에 행동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를 바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딜런은 넷째 달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훈련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제시카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를 뵙고 직장 일을 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켄지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딜런, 군 잘 지내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넌 가능한 모든 삶을 동시에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건 이치고 이치해가 아니다. 그건 불안이다. 하지만 전 모든 순간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 하지만 한순간에 1000가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순간을 즐길 수 없다.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안에 온전히 존재함으로써 즐기는 것이다. 존재는 양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질에 관한 것이다. 켄지는 계속했습니다. 이치고 이치에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하기로 선택한 것에 온전히 존재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라는 뜻이다. 그 말은 딜런에게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 존재하면 되었습니다. 제12장 1년 후 켄지와 카페에서 그 일요일을 보낸 지 1년 후 딜런은 같은 장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같은 녹차, 딜런은 같은 커피,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500명의 사용자가 생겼습니다. 바이럴 대박은 아니었지만 존재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딜런은 78kg이 되었습니다. 즐거워서 주 5회 운동을 했습니다. 제시카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결혼식은 6개월 뒤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미소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을 되찾았으니까요. 해냈구나, 딜런. 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결승선은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여정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여정은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거고요. 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구나. 변신은 사건이 아니다. 끝없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네가 그 안에 존재할 때만 작동한다. 딜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바쁘고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고 모두 미래나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현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어. 목표를 달성해야만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삶은 목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작은 선택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낸 운동, 피곤해도 써내려간 코드 한 줄, 휴대폰 없이 함께한 제시카와의 저녁 식사, 매주 일요일 아버지와의 점심 식사 이치고 이치의 그 모든 순간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들 속에 존재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할게라는 묘지에 이미 얼마나 많은 순간을 묻어버렸습니까? 운동을 몇 번이나 건너뛰었습니까? 프로젝트를 몇 번이나 미루었습니까? 중요한 대화를 얼마나 많이 중단했습니까? 내일은 언제나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소홀히 대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해보세요. 그 내일 중 실제로 도착한 내일은 며칠이나 됩니까? 사실 당신은 2개의 인생을 가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과 때가 되면 시작할 인생. 하지만 그 적절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조건, 완벽한 동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삶은 지나갑니다. 순간들은 죽고 기회는 닫히고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이치고 이치에. 이것은 벚꽃을 감상하는 낭만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얼굴에 날리는 주먹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무한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만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실체입니다. 이 이전의 모든 것은 기억입니다. 이 이후의 모든 것은 상상입니다. 계속 미룬다면 10년 뒤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후회를 하며 언젠가 할 일 목록을 안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이면 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가장 작은 것으로요. 너무 작아서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으로요.
프로젝트 작업 파일 열기, 분 운동, 옷 입기, 이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은가요? 번호 누르기, 이분. 그리고 오늘 하세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세요. 365일 동안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을 위해서요. 그냥 오늘만요. 존재하는 유일한 날이니까요. 그리고 넘어지면 넘어질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이틀 연속으로 넘어지지만 마세요. 한 번 넘어지는 건 인간적이지만 2번 넘어지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매일의 행동입니다. 결국 인생은 위대한 성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 매일의 선택들 중요할 때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여기 계시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닐 겁니다. 기회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이치고 이치에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이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변신 계획을 말하지 마세요.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할 가장 첫 번째 일, 첫 이분, 가장 작은 행동만 말해주세요. 프로젝트 파일 열기가 될까요? 운동복 입기. 책의 첫 문장, 쓰기 사랑하는 사람의 번호 누르기, 새로운 단어 하나 공부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어야 하고 작아야 합니다. 여기에 글을 쓰면 당신은 두 가지를 하는 셈입니다. 첫째,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고 공개적인 약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첫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첫 발은 언제나 가장 힘든 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헌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콘텐츠만 소비하고 잊어버리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행동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한 번만 일어나니까요. 이치고 이치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현재에 머무르세요. 명예롭게 걸으세요. 정해진 길을 따르세요.